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지금까지 이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흐름을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도 어차피 용어 정리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언론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저도 이 관련해서 글을 너무 많이 썼는데 용어가 통일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냥 처음 이 문제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 해결료라는 말도 썼다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썼다가 고준위 핵폐기물 썼다가 이 용어가 마구마구 뒤섞여 있죠. 섞여 있고,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사용 해결료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막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해결료의 이제 폐기물을 뜻하는 사용 해결료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그냥 준위가 높은 방사선 폐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국내에는 없지만 이제 해외에서 재처리라는 경우에는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남은 그런 폐기물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두 개는 좀 구분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구분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두 개가 뒤섞여 있죠.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뭔가면요, 현재 있는 원자력진흥법 상에 이 방사선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해결료 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 이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라고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용 해결료 중에 이걸 폐기하자라고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좀 법률적인 허점들,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정부 역시도 어떤 때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계획이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한 지금도 공식 명칭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혼란들이 있습니다. 앞서 그 이후에 이 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금 맥스터라고 불리는 소위 얘기하는 건식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한수원에서는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 지어질 예정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대로 간다면 중간 저장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형식성으로는 두 개가 전혀 다르지 않은 시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설이고, 저는 법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 처분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건설되어 있지 않고, 중간 저장 시설 역시도 건설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오늘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게 사실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큰 문턱이 좀 되고 있다고 보고, 공론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이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준비단을 만들었었는데, 원래 전문가 그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 중에 1순위가 뭐였냐? 용어를 정리를 먼저 해라. 이거였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똑같은 물건을 보고 서로 다른 표현을 해버리면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은 또 일부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고요. 우리나라 탈핵운동, 반핵운동의 역사는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굵직굵직한 모든 문제들은 다 핵폐기장과 관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78년도에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핵발전소가 시작되었지만 80년대까지 핵폐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처음에 울진, 영덕, 영일, 포항이죠. 요 세 군데 지역을 암암리에 그냥 지질 조사를 한 것이 뒤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이후로 경주의 핵폐기장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 9차례나 핵폐기장을 둘러싼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명들을 보시게 되면요. 동해안에 울진영덕 영일이 있고요. 서해안에 안면도, 그리고 고성, 양양, 여기는 저기 강원도입니다. 전라도의 장흥, 충청도의 안면도, 그리고 이쪽에 경남 쪽에 뭐 양산이나 이런 고창, 진도, 부안의 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안선 중에 한 번도 핵폐기적 문제를 거쳐간 지역이 없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 무산됐습니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었습니다만은 95년도 구록도의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발견돼서 이건 정부 스스로 계획을 무산시켰던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이후에 진행됐던 2000년도의 경우에는 지자체들에게 신청을 하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이제 부안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주민투표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사실 이 흐름들에서 2005년도 경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뒤에 한번 나오니까 뒤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때는 뭐 처음에 물색을 하겠다 그랬고, 2000년까지 원래는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함께 처분하는 처분장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80년대 계획이었습니다. 무산됐지요. 그 이후에 하기 위해서 90년도에 안면도에 역시 추진을 하다가 이때도 그랬지만 서해안 과학단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때부터 이미 핵폐기장과 제2원자력연구원은 패키지 상품으로 같이 얘기가 됐었고, 그걸 서해과학단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당시 역시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구록도와 부안에서 역시 큰 싸움들이 있었고 반대 운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산되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굵직한 결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8년도에 있었던 이 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98년도라고 하면 구록도 문제가 무산되고, 그리고 BJ 정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당시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 이후에 이 핵폐기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당시의 계획으로는 당시 이름은 방사선 폐기물 관리 대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중국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발전 소내 사용해 해결료 저장 능력을 어쨌든 확충해서 2016년도까지는 발전소 안에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발전소 밖에다가 보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주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2016년도에 들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갖고 가냐? 예, 이제 근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운동과 아까 2000년도에는 지자체 신청을 받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고 반대 운동이 이어지면서 이 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다시 계획이 나오죠. 이 253차 원자력 위원회 결정입니다. 이때는 부안의 결정이 있었고, 부안에서 주민투표가 끝났고 더 이상 이제 폐기물 처분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자 기존에 있었던 방사선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중저준위 폐기장만 먼저 추진하자.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각 핵발전소에 역시 보관하고, 사용 해결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개발 추이들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한다라고 결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론화의 추진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준위 방패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뭐 돈으로 먹을 거 사주고, 수건 사주고, 죽은 사람도 구제자 신청해서 사인 대신하고, 이런 일들이 경주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뭐 경상도 문디, 뭐 전라도 깽깽이 이런 프랭카드들이 동네에 걸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이 여러 가지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경주의 방패장이 결정되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은 그 이후에 한수원 부지 결정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고, 이분들이 다 뭐 불태우고 저기 경주시 시장님 맥주병으로 찌르고 시위했던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 핵폐기장 유치운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분노해서 저런 이제 시위들을 했던 거죠. 당시에 모든 사람의 기억은
경주에 핵폐기장이 들어오면은 고준위 관련한 시설은 안 들어오고 한수원 본사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수원 본사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울산은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울산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었고 저는 이것이 이번에 주민투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던 와중에 사실 지난번 정부에서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재검토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이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재공론화 혹은 재검토라고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당시 계획에 따르면 월성은 2019년도 포화된다 그랬고요. 이 포화년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포화된다 그랬다가 그전에는 99년도 포화된다 그랬다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따라서 12년 플러스 24년 계획에 맞춰서 중간부 처분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겠다. 국제 공동 저장이나 건식 용기 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만들어질 부지에는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 그리고 관련한 연구 시설이 다 한 장소에 들어오는 걸로 현재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당시 이 계획을 잡을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모든 핵발전소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더 이상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다 반대했습니다. 기장, 경주, 영광, 울진, 울주 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공론화 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맥스터 같은 것은 계속 지어지려고 짓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하지만 이후에 12년, 24년 이후에 들고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계획들을 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주의 경우에는 이미 2005년도 경주 방패장에 지어질 당시에 경주는 더 이상 사용 후 해결료 관련한 시설을 짓지 않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 지역도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울진 같은 경우는요, 현재 건설 중인 신울진 1, 2호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군하고 산업부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협약 내용에 어떠한 핵시설도 더 이상 추가 건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맺은 협약이고요.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 계획은 사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검토위원회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에 재검토 준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그 글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가장 큰 쟁점 중에 한 개는 뭐냐? 재검토위원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냈습니다. 다만 그 비율과 관련해서 논의들이 좀 많이 됐었는데 정부는 끝까지 거기에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논의가 깨진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중립적인 사람들로만 참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들 또는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가능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통로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울산북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의의 준비의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기자 한 명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정부가 재검토위원회를 갖고 재검토를 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원래 잡았던 쟁점은 그게 아니었는데 현재는 맥스터 건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큰 틀에 우리나라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중간 저장 시설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언제까지 그것을 만들 것인지 핵발전소에 있는 것을 언제 들고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폐기물을 그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순서가 사실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1단계, 2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현재는 좀 뒤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국은 맥스터를 지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 사안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문제 이렇게 국한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울산 북부의 문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공론화에서 의견 수렴 범위를 5km로 할 것이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끝까지 싸웠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나 또는 이제 핵산업계의 경우에는 5km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현재 포화 정도는 2021년도에 포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경주의 이야기고요.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도 영광, 울진, 고리의 경우에도 향후 10년 안쪽으로 관련한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일단 울산 북부가 지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사에서 최초로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모든 논의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는 단순하게 핵폐기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성의 핵발전소 문제까지도 저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론화 절차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고리공 공론화처럼 진냐 마냐 A냐 B냐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한 며칠 동안에 설명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거 공론화 방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신뢰 회복 조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 지금 사실 다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고 이것이 사실상 핵발전소를 더 운영하기 위한 형태의 공론화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고 있고 저는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신뢰 회복이 먼저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관리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임시저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뒤죽박죽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10만 년짜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